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MR 원전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불사개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글로벌 빅테크들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보셨나요? 아마존이 한화로 6,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미국 본토 한가운데다 원자로를 지어버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구글은 어떻고요? 과거에 폐쇄됐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다시 살려내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체르노빌급 대형 사고가 터졌던 지역 근처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왜 갑자기 원자력 발전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AI 때문이에요. 챗GPT 같은 AI 모델 딱 하나를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평범한 일반 가정 무려 2만 가구가 꼬박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AI 모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단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5년 안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만 8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0조 원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을 24시간 돌릴 전기를 대체 어디서 끌어오느냐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이요? 해가 지면 전기 생산이 중단됩니다. 풍력 발전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기가 멈춰 서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어떤가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해요.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는 순간 서버 전체가 다운되고 수천억 원어치 데이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하루 종일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칼을 빼들었어요. 아메리칸 뉴클리어 르네상스를 공식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투자 규모만 3천조예요. 여러분,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왜 이렇게 갑자기 원자력 발전에 조 단위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AI 혁명이 실패로 끝난다면 그 원인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일 것이다라고요. 실제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는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690% 폭등했어요. 1,000만 원 넣었으면 7천만 원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2026년이 투자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가진 압도적인 기회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무려 7개 종목까지 싹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원전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SMR이 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지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들이 왜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원전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꼭 SMR이어야 할까요? 기존에 있던 큰 원전 그냥 더 지으면 안 되나요?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부르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존 대형 원전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에 발전소 세우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송전탑 통해서 아주 먼 곳까지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일단 땅이 엄청나게 넓어야 하고요. 공사 기간만 10년이 훌쩍 넘어가요. 비용은 또 어떻고요? 10조 원은 기본으로 깨집니다. 게다가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보내다 보니 중간에 손실되는 전력도 상당해요. SMR은요, 작은 원전이에요. 비유하자면 커피숍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스타벅스 본사에 있는 거대한 로스팅 공장이라면요, SMR은 각 매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 콕콕 설치하는 거예요. 공장 바로 옆에도 설치하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도 설치하고 전력이 필요한 곳에 딱 맞춰서 넣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 바로 옆에 발전소를 놓는다. 크기가 작으니까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듈 원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존 대형 원전은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시공해야 하는데 SMR은 레고 조립하듯이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가져다가 현장에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건설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비용 예측도 훨씬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나시죠? 대형 원전은 냉각 장치가 고장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ASMR은 자연순환 냉각 시스템이에요.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도 자동으로 안전하게 멈춰요. 물리 법칙 그 자체가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빅테크 기업들한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걸까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기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 SMR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 없이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너희들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국가 전력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력은 알아서 확보해라.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국가 전력 계획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빅테크들은 유럽 시장에도 서비스를 팔아야 합니다. 유럽은 탄소 국경세라는 걸 부과해요. 석탄 화력 발전으로 돌린 데이터 센터로 유럽에서 장사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인 원전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SMR은 작고 빠르고 안전하며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붙일 수 있는 맞춤형 전력 솔루션입니다. AI 시대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한테 SMR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존 문제예요. 아마존이 괜히 엑스에너지의 억 달러를 때려박은 게 아니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2024년부터 SMR 관련 계약을 싹 다 체결해 놨고요. 이게 2026년부터 실제 공사 단계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SMR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 걸까요? 왜 2026년이 투자 골든 타임인 걸까요? 첫째, 미국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SMR 건설 보조금으로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무한테나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1티어로 선정된 단 2팀에게만 집중적으로 몰아줍니다. 홀텍 인터내셔널과 테네시밸리 전력청이 각각 4억 달러씩 확보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부가 진짜 될 놈한테만 베팅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기술 연구 단계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누가 더 빠르게 실제로 짓느냐의 실행력 전쟁입니다.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는 테네시밸리 전력청과 6기가와트 규모 SMR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면 미국 전체 원전 용량의 6%에 해당해요. 모듈 개수로 따지면 약 100개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SMR 계약이에요. 둘째, 2026년부터 실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양해각서 체결하고 지분 투자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2026년 상반기부터 뉴스케일 파워의 첫 SMR 호기 제작이 본격적으로 착수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 SMR 전용 생산 라인이 풀가동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양해각서 수준이 아닙니다. 구매 계약 완료됐고 지분 투자 완료됐어요. 돈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한국 정부도 규제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12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들 연말 파티하고 새해 맞이 준비할 때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용히 원자로 시설 위치 관련 기준을 전면 개정해 버렸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기존에는 SMR도 대형 원전이랑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어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넣어야 하고 이격거리 다 지켜야 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못 짓잖아요. SMR의 최대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SMR은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 가까운 곳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들이 주문만 넣으면 바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 토대가 만들어진 지 이제 겨우 며칠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요. 2026년 1분기 안에 혁신형 SMR 실증 부지 선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실제로 땅을 고를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부지를 언급하는 순간 관련 종목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원전 회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SMR 150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요. 유럽연합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재분류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던 유럽 국가들이 절박하게 원전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1조 원을 풀었고 빅테크들이 조 단위 투자를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규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2026년은 SMR이 종이 위 설계돼서 실제 현실로 건너오는 원년입니다. 증권가에서 2026년을 원전 르네상스 원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원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SMR 원전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원전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이 원전의 원년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나라가 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원전 용량 확대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만들 능력이 없어요. 왜냐고요? 미국은 원전을 너무 오랫동안 안 지었거든요.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전 세계가 탈원전 기조로 10년 넘게 가면서 숙련된 인력이 전부 사라졌어요. 부품 공급망도 끊겼고요. 기자재 생산할 공장 자체가 부족해요. 설계 도면은 있는데 실제로 만들 곳이 없는 겁니다. 유럽도 상황이 비슷해요.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10년 동안 전무하다 보니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한국이랑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가치를 금값으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위치예요. 현재 전 세계 원전 기술 패권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미국, 유럽 진영, 그리고 중국, 러시아 진영. 미국과 유럽이 국가 안보가 걸린 원자력 발전을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맡길 리가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서방 진영이 신뢰할 수 있고 기술력도 검증됐고 심지어 가격까지 합리적인 유일한 대안은 어디일까요? 전 세계 통틀어 딱 한 나라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공기 준수 능력과 철저한 비용 관리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국가별 원전 건설 단가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발주처들이 지금 원전 사업자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약속한 일정과 예산 안에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독보적인 겁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2008년에서 2010년 원전 붐을 이끌었던 건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공기업들이었어요. 정부 주도형 팀 코리아 모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민간 대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 홀텍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을 주도하는 비욘드 팀 코리아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 변화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고 수주 실적에 따른 개별 기업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뜻이에요. 한미 양국이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위해 7,500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 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자금이 들어가니까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가 IRA 법안 덕분에 관련 종목들이 1000%에서 3000% 급등했던 것처럼 원전 기업들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적 반영 구간에 진입하면 주가가 현재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 엄청난 돈을 가져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전 산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째,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다 해내는 EPC 기업. 둘째, 핵심 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기자재 기업. 셋째, 원전의 두뇌와 신경계를 책임지는 기업.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핵심 수혜주들을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EPC 핵심 수혜주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건설하면 뭐 떠올려요? 아파트 짓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일반 대중들의 착각이고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원전 건설 실적 1위 기업이에요.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대건설만큼 원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단순하게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EPC, 즉 설계, 조달, 시공 역량을 전부 다 갖춘 회사예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왜 현대건설에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미친 듯한 실행 능력 때문입니다. 설계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예산으로 실제로 완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현대건설이 유일합니다. 구체적인 수주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은 홀텍 인터내셔널과 SMR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텍이 바로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4억 달러 보조금을 받아낸 그 기업이에요. 홀텍은 세계 최초로 1.6기가와트 규모 페르미, 원전 재가동과 SMR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여기서 EPC 역할을 현대건설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전문 회사 페르미 아메리카와 함께 총 11기가와트 규모 복합 에너지 프로젝트도 공동 추진 중이에요. 이 중 4기가와트 대형 원전 사기의 기본 설계 계약을 벌써 따냈습니다. 미국은 대형 원전 기술의 본고장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형 원전 설계 계약을 따낸 해외 기업은 현대건설이 사상 최초예요. 동유럽 시장에서도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조원대 EPC 계약을 확보했고 홀텍이 헝가리, 폴란드 시장에 진출하면 현대건설도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밸류에이션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가 PBR 6배를 넘어선 상황인데 현대건설은 2배도 안 돼요. 건설업이라는 낡은 이미지에 갇혀서 역대급으로 저평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세계 넘버원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가 어떤 회사냐면요. 전 세계 SMR 기업들 중에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표준 설계 승인을 받은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가 이 설계 그대로 지어도 문제없다고 공식 승인 도장을 찍어준 유일한 SMR이에요.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의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독점 시공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 말고도 히타치 등 5개 이상 기업들과 SMR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느 SMR 기술이 시장 주도권을 잡든 삼성물산은 무조건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현대건설이 홀텍과 웨스팅하우스 라인이라면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 라인이에요. 두 기업 모두 글로벌 SMR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PC 기업들이 수주를 따오면 그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바로 기자재 기업들로 흘러갑니다. 원전은 일반 부품을 쓸 수가 없어요. 방사능 환경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보통 센서요. 방사능에 노출되면 바로 망가져요. 일반 배전반은요. 안전인증 없으면 납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전 기자재는 제작 가능한 회사가 극히 제한돼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 승자가 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이기든 홀텍이 이기든 웨스팅하우스가 프로젝트를 따내든 어느 진영이 승리하든 기자재는 동일하게 필요해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차량이 통과하든 요금소는 통행료를 받잖아요. SMR 시장이 성장하면 기자재 업체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기자재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는 거 누가 몰라요?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미국 테네시밸리 전력청에 6기가와트 규모 공급 협약을 체결했어요.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 SMR 주기기 독점 공급사로도 선정됐고요. 주기기가 뭐냐면요. 원전의 심장이에요. 증기 발생기,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기 이런 핵심 장비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 6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어요. SMR 계약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2026년 상반기부터 창원 공장 SMR 전용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실제 매출 인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2배, 3배 추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이 벌어들이는 11조 원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삼성전자 주가 오를 때 소부장 기업들이 10배씩 뛰었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기자재 종목 BHI입니다. BHI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열교환기를 제작해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고 전달하는 핵심 장비예요. 비유하자면 원전의 냉각 시스템입니다. SMR은 크기가 작잖아요. 작아지면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요. 열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좁은 공간에서 열을 효율적으로 빼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를 만들면 열 관리 장비는 BHI가 공급할 확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요. 이게 추측이 아니에요. BHI는 웨스팅하우스와 협업한 경험이 이미 있어요. 미국 보글 원전, 서머 원전에 기자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거든요. BOP라고 부르는 보조 기계 시장도 눈여겨봐야 해요. 주기기의 나머지 전체가 BOP인데 전체 사업비의 20에서 30%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BOP는 SMR 모델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필요해요. 2025년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약 2조 2천억 원이고 이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기자재 종목 태웅입니다. 태웅은 단조 작업을 해요. 단조가 뭐냐고요? 쇠를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서 형태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비유하자면 철의 대장장입니다. 원전 기자재는 내구성이 생명이에요. 방사능 환경을 견뎌야 하니까 주조품보다 단조품이 훨씬 많이 사용돼요. 단조품이 강도가 더 높거든요. 문제는 초대형 단조 설비를 보유한 회사가 전 세계 손에 꼽아요. 거기에다 레퍼런스까지 갖춰야 돼요. 우리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라는 실적 증명이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가 극소수입니다. 2024년에 미국 홀텍으로부터 캐스크 단조품 50세트를 수주했어요. 캐스크가 뭐냐면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용기예요. 방사성 폐기물을 담는 특수통인데 이거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태웅기 생산하는 단조품은 원전, SMR, 풍력 발전, 우주항공 모든 메가 트렌드에서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하청업체가 값보다 강한 구조예요. 대체 가능한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 자, 이제 원전의 두뇌와 신경망을 담당하는 기업들 차례입니다. 원전이 작동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내부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제어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MMIS 계측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원전의 두뇌예요. 사람으로 치면 뇌와 신경계통이에요. 손이 뜨거운 물체를 만지면 뇌가 즉시 손을 떼라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원전도 동일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수를 더 투입해. 압력이 높아지면 밸브를 열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게 MMIS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종목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이 어떤 회사냐면요. 국내에서 MMIS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우리기술이 유일합니다. 완전 독점이에요.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대한민국에서 건설되는 모든 원전의 MMIS는 우리 기술이 공급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 4, 5호기에도 총 600억 원 넘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기술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2024년 5월에 ISMR 기술 개발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고 SMR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는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SMR의 핵심 두뇌를 우리 기술이 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향후 해외 수출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와 69억 원 규모 SMR용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도 맺었어요. 금액이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점일 뿐입니다. SMR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수백억, 수천억 원대 수주로 연결될 첫 발주예요. 우리 기술의 핵심 강점이 뭐냐면요. 새로운 원전이 건설되면 MMIS가 필요하고 기존 원전이 노후화되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어느 경우든 우리 기술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국내 독점 사업자니까요. 두 번째 종목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은 원전 정비 전문 회사예요. 현재 국내 원전 24곳에서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원전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원전 해체 시장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원전들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총 588개의 원전이 영구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전 해체 비용이 기당 평균 1조 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의 600조 원 규모 시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2025년 고리 1호기 해체가 최종 승인됐어요.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 해체 프로젝트입니다. 월성 1호기도 곧 해체 결정이 날 예정이고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1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계획이에요. 우진엔텍은 정부 주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국책 과제 2건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국내 유일의 방사선 영상화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각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원전을 해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부분이 오염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방사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필수입니다. 우진엔텍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원전이 가동되면 정비 매출이 발생하고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해체 매출이 발생해요. 어느 쪽으로 가든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가 있어요. 원전 건설은 정부 승인이 필수고 온갖 규제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프로젝트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해요. 다만 현재 미국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 2026년부터 본격 착공 단계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됐고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국면이에요. 둘째, 기술 경쟁 리스크가 있어요. 중국이 SMR 시장에 저가 공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국가 안보 영역이에요. 미국과 유럽이 중국 기술을 절대로 채택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셋째, 단기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SMR은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 5년, 10년은 지속될 장기 메가 트렌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 2030년대는 SMR의 시대가 될 거예요. 이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형 기자재 제조사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잡으세요. 이 회사는 SMR 개발 진행 상황을 가늠하게 해주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EPC 종목을 추가하세요. 이 기업들은 실제 수주 발표가 나오는 순간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BHI나 태움 같은 중소형 기자재 종목도 섞으세요. 이런 기업들은 대형주 대비 변동성이 크지만 수주 공시시 급등 여력이 훨씬 높아요. 우리기술이나 우진엔텍 같은 계측제어, 해체 전문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좋습니다. 이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의 필수 업체이면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EPC와 기자재, 계측제어 종목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종목을 무려 7개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의리지만 값보다 강한 구조예요. SMR 시장이 커지면 이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SMR 시장의 강력한 상승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원전 4배 확대를 선언했고 빅테크들이 SMR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한국은 규제까지 완전히 풀었습니다. 2026년은 SMR이 종이위 계획에서 실제 현실로 건너오는 원년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답이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바뀌었고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뛰어들 때 여러분은 이미 자리 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SMR이 뭔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을 안 하셨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